제가 저희 채널에서 굉장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때 긍정심리학이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좋은 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게 100대 0인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나쁜 점이 90이면 그 중에서 좋은 점을 10 정도는 항상 찾아낼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회피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회피. 분명히 나는 어떤 사건을 맞닥뜨려서 기분이 안 좋아, 슬퍼, 좌절감을 느껴, 열등감을 느껴, 상처를 받았어. 이런 내 마음이 있어요. 있는데 이걸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켠으로 밀어놓고 아닌데, 괜찮은데, 감사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나에게 오히려 좋은데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우겨넣고 나를 속이는 부분이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억지 긍정을 막 불어넣지만 만약에 이게 남이 나한테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잔인한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 내 채널에 악플이 달렸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 라고 했는데 친구가 나한테 긍정적으로 생각해, 너한테 악플이라도 달아주는 사람이 있는 게 어디야 라고 하면 이 친구가 싫겠죠. 친구가 내 진짜 친구라면 정말 속상했겠다. 그 사람 뭔데 너한테 악플을 달아? 속상할 만하다. 이렇게 감정에 공감해주고 그런 친구여야 되고 그런 부모님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남이 나한테 한다면 굉장히 혹독할 만한 것을 나는 나에게 계속 강요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긍정적인 생각하기, 무조건적인 긍정적 사고방식의 좀 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볍게 생각하기라는 걸 제가 그래서 항상 추천을 드려요. 비슷한 듯한데 다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아니야,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꿀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즈를 줄이는 거예요. 분명히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게 맞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기분이 나빴겠다, 기분이 나쁠 수밖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기분 안 나빠, 나는 좋아, 오히려 좋아, 이렇게 하면서 회피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 무게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가 나한테 막 혼을 냈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지적해 주신 거니까 기분 나쁘게 안 듣고 감사하게 생각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기분이 좋아지거나 뭔가가 바뀐 경험이 잘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야, 그 사람이 너를 위해서 지적해 준 거니까 너 감사하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 진짜 갱스타님 말씀대로 조용히 손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나쁜 감정을 애써서 무시하고 좋은 감정만 확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쁜 감정은 나쁜 감정 그대로, 좋은 감정은 좋은 감정 그대로 솔직하게 받아들이는데 대신에 그럴 수 있다라고 가볍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가볍게 생각하기도 진짜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닥쳐서 나한테 오면, 나한테 닥치면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마음을 다스리는 일 자체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든. 근데 그게 가능성이 있는 방향,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가볍게 생각하기 쪽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쪽보다 장기적으로 내 마음이 좋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책에서 제시해드리고 있는 것들은 어떤 고민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나한테 들고 있든지 간에 그럴 수 있지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지. 이 외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나 스스로에게도 그럴 수 있지가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손님이 나한테 폭언을 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 사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나한테 욕을 해? 교양 있는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욕을 할 수 있어, 면전에서? 그럴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면 나한테 그럴 수 있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 화날 수 있지.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험한 말을, 심한 말을 했는데 너 화날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항을 할 때 더 힘들어지잖아요. 제가 수영을 배우면서 인생을 진짜 많이 배웠는데 모든 훈련의 목적은
물의 저항을 줄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파워로 밀고 나가는 것도 좋지만 파워로 밀고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은 게 물의 저항을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대상에 계속 저항을 하면 조금 힘들도 많이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지는 물의 저항을 피하고 같은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가 같은 물 위에서 수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같은 사건을 내가 겪었을 때 이 저항을 덜하게 피할 수 있게 매끄럽게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마음의 자세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에게도 그럴 수 있지, 나에게도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자존감 영상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남에게 관대한 사람이 나한테 관대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그럴 수 있지, 근데 화나는 나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일 아니면 나의 고민, 어떤 사건이 있어서 내가 힘들 때 아니 나는 힘들지 않아, 아니 나는 괜찮아, 아니 감사할 일이야, 이렇게 거부하고 부정하면서 감정을 이렇게 좋은 쪽으로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라고 해서 이 부정적인 감정은 인정하되 그 사이즈를 축소하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생겨서 힘들어요. 미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질투, 부러움, 질투 날 수 있죠. 부러울 수 있어요. 나에게 좀 더 관대한 마음을 가지세요. 나는 항상 완벽해야 되고, 나는 항상 교양 있어야 되고, 나는 항상 너그러워야 되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는 정말 좋은 사람, 항상 완벽한 사람,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딱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싫잖아요. 그래서 나는 질투 따위는 안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는데 오히려 그거를 계속 거부하고 부정할수록 이게 저항을 더 세게 만들어내서 이렇게 수영할 때 물의 저항을 많이 받는 것처럼 더 괴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질투 날 수 있지, 사람인데. 미울 수 있지, 사람인데. 직장 동료 미울 수 있지, 직장 상사 미울 수 있지, 욕할 수 있지, 막 명치 마려할 수 있지. 나에게도 남에게도 관대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양제를 아무리 먹어도 피곤한 이유예요. 현대인들은 사실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성피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영양제를 많이 먹고, 저도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비타민을 완전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양제를 아무리 먹어도 현대인이 만성피로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피곤할까? 물론 이제 바쁘게 살고 체력적으로 외적으로도 부침이 있지만 제 책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 머릿속에 지뢰가 들어있다 라고. 이 지뢰들의 정체는 뭐냐면 어떤 나만의 강박 혹은 나만의 원칙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해.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해야만 해. 쓸데없는 것에 돈 낭비하면 안 돼. 시간을 조금 더 허투루 써서는 안 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다가 예민하게 굴면 안 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런 비슷한 지뢰가 있나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라든지 반드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마다 분명히 있어요. 다들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카테고리 안에 대부분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불편하신가요? 그쵸,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해가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완벽주의 성향 맞아요.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몸이 자주 아파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는 완벽주의가 있으면 일을 굉장히 잘하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결석도 하기 싫어하고 이제 성실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몸이 잘 안 따라줘가지고 크게 아픈다든지 그게 아파서 이제 출근을 못 해버린다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평소에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이제 확 뻗어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 만큼 못 해버리는 상황이 돼서 이제는 좀 미리미리 어떤 템포를 맞춰서 자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도전을 못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이 내용에 대한 영상이 이번 주 중에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실패할까봐 도전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그 극복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지금 편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아마 영상이 업로드 될 것 같아요. 보컬 수업을 듣고 있는데 노래를 완벽하게 잘 부르고 싶어서. 노래는 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래는 흥으로 불러야 되는데 이게 노래를 좀 못해도 되게 신나게 부르면 듣는 사람에게
좋게 들리거든요. 근데 잘하려고 이게 바짝 긴장하고 힘을 줘서 부르면 뭔가 목소리가 예쁘게 나가고 음정이 정확하게 딱딱 맞아도 듣는 사람이 편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뢰들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걸리거나 아니면 걸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 기본 운영 체제처럼 깔려있는 신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기본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용량의 일정 부분을 계속 차지하고 딱 있잖아요. 운영 체제 때문에 이제 컴퓨터 전체 용량에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항상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이런 신념들이 기본 운영 체제처럼 깔려 있으면서 내 마음의 용량을 딱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평소에 야금야금 마음의 에너지를 계속 소모를 하고 있어요. 배터리 소모를 하듯이. 근데 이 지뢰를 피하려고 애를 쓰느라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딱 눌리는 순간에 감정이 확 폭발하죠. 그래서 마음의 지뢰와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지뢰를 딱 밟는 순간에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지뢰를 어떻게든 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에너지를 계속 쓰고 있죠.